혹시 불안함을 자주 느끼시나요? 그 불안 때문에 생활이 어려울 정도인가요? 자칫 영혼까지 잠식시켜버리는 불안 증세. 오늘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에서 집중 조명합니다. 불안의 원인과 치료, 부처님의 불안 극복법까지 여러분의 불안함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현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적인 치료요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죠.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먼저 전현수 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봄 기운이 한창입니다. 저는요, 봄이 되면 그 마음속에 불안이나 걱정 같은 게 눈 녹듯이 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전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오늘 주제가 개인적으로는 더 와닿는데 누구나 다 마음속에 한 가지쯤은 불안을 갖고 사는 거겠죠? 그렇죠. 불안이 완전히 없어지려면 대단한 경제에 이르러야 될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봄이 되면 그 약간 덜뜨기 쉽죠. 이래. 맞아요. 예. 자, 그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불안 다 떨쳐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와 함께 전현수 박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불안입니다. 예. 불안은 저 같은 정신과 의사한테는 굉장히 그 친숙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친숙한지 모르겠습니다. 친숙해요. 우리 환자분들이 겪는 정세는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좀 깔아놓은 우울. 그다음 막 덜뜨는 거 있죠. 덜뜸. 그다음 이제 망상. 요 네 가지가 큰 정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정세의 이 밑바닥에는 또 다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정말 없으려면은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또 불안이 정말 없으려면은 이제 제가 이 강의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불안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안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을 만한 조건을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완전해야 불안한 건 아니에요. 불안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불안전하더라도 마음가짐에 따라서 불안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과 정세 중에 이제 가장 흔한 정세고 또 일반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어떤 책 제목 보니까 불안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현대인들이 다 누군가는 좀 뭔가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안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제가 우리 환자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할까 해요. 환자 이야기를 가지고 불안이 어떤 거고 또 어떻게 불안을 치료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봤던 그 환자분인데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주부인데 주부 같으면 아무래도 주방에서 이렇게 칼을 써야 되잖아요. 이제 칼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은 곳을 보면 또 두려운 거예요. 뛰어내릴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상담을 쭉 이제 했는데, 이제 우선 우리 정신과 상담이란 건 이제 불편한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하다가 그 불편한 것이 어디서 왔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쭉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불안하지 않을 쪽으로 이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다음 이제 생활하면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이제 가져서 거기서 벗어나는데 이제 불안이 이래 좀 심할 때는 약을 써야 돼요. 약을. 그냥 서로 대화만 해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불안한 상태가 지금 우리에게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불안에 대해서 이제 심한 경우는 약을 쓰는데 약 쓰는 원리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좀 불안한 것이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이고 또 뭔가 마음을 좀 바꾸고 상담하고 하면 좀 바뀔 수 있다면 보통 약은 잘 안 써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불안을 어떻게 통제를 못하고 그러고 악영향을 계속 준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약을 씁니다.
약을 쓰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에 대해서 상당히 그 편견이 많은 것 같아요. 약을 쓰면 뭐 뇌세포가 파괴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약을 또 못 끊을 것이다. 끊을 때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약을 쓰고 약을 쓰면서 상담을 해서 이제 자기 힘이 커지고 좀 좋아지면은 또 약을 줄여도 괜찮아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끊어도 괜찮아집니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상담만 하고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약을 이제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래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힘들고 어렵고 혼자 막 고민하다 보면은 이 물질에도 변화가 와요, 뇌에도. 우리가 보통 제가 이래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에너지에 이제 정신 활동을 할 때는 다 어떤 물질이 관계돼요. 그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불안할 때도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제 불안하게 되면 어떤 물질은 이래 올라가거든요. 특히 그 가바라는 물질이 이래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약물을 쓰면은 그 가바라는 물질이 작용하는 것을 이래 저하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약의 도움으로 불안이 좀 줄어들게 돼요. 이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약은 거기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불안하게 되면 사람이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아들 걱정이 된다. 그러면 그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딴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약이 작용해서 좀 덜 생각되게 되면 이제 차분하게 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약을 이래 같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약이라는 건 이 신경 전달 물질이랑 그냥 마음대로 올라가진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우리 어떤 그 정신을 잘 못 다스렸을 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항상 그 우리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 또 물질이 올라가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약으로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면서 건강한 게 생기도록 이제 상담을 하는데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한 그 환자인 경우에는 이런 이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이 좀 엄격했던 것 같아요. 엄격하고 조금 엄하고 이제 부모님 중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환자분은 착하고 이러니까 이제 부모님 말도 잘 듣고 이제 시킨 대로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속에 불만이 많이 생겼겠죠. 화도 나고 불만이 생긴 그런 것들이 많이 이래 쌓여 있었어요. 이제 그렇지만 그런 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어느 회사에 이제 다니게 됐는데 그 회사 어떤 상사가 굉장히 좀 뭐랄까 자기 실적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을 막 쥐어 짠 거죠. 쥐어 짜면서 이제 자기 실적을 올리고 하니까 보통 사람은 그냥 다니다 다 그만뒀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순종하는 그게 있으니까 자기한테 무리 되면서도 이제 계속 순종을 한 거죠. 하면서 이제 속에는 또 화가 생긴 거죠. 그러다가 도저히 그거를 이제 지속을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었죠. 그러면서 이제 화는 화대로 폭발한 거죠. 이제 속에 화가 많으니까 무슨 칼을 보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봐 그런 이제 불안이 계속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약도 쓰고 그런 이제 어렸을 때 상황도 이래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부모님은 또 부모님대로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한계를 이해하고 지금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한가 하면서 자기 이제 성격도 바꾸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불안에서 많이 벗어났죠. 그래서 사실 이제 불안이라는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할 때도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정신분열증도 다 그렇게 생길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건강한 뭐를 이렇게 하면은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뭔가 불안이 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찾고 또 그것의 밑바탕에는 우리 성격이 관계된다면 성격을 또 바꾸고 그러면 우리가 불안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딸이 이제 어리니까요. 예. 뭐 놀다가 다치지는 않을까. 예. 또 이제 학교 생활도 친구들하고는 사이좋게 놀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예. 또 이제 시청자들이 외면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불안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누구나 그런 불안 같은데요. 그런 불안은 어찌 보면은 현실적인 불안이죠. 너무 정도만 크지 않으면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그것이 또 애에게 이제 관심을 또 가지게 할 수도 있고 또 시청자 뭐 외면은 더 열심히 하게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불안의 정도예요. 불안의 이제 정도인데
불안이라는 거는 제가 이래 이제 환자들 일에 통해서 이래 경험상 이래 보면 뭐 저 자신을 관찰하고 또 다른 사람 관찰할 때 보면 불안은 잘 보면은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일어날 때 불안이 생겨요. 또 내지는 그런 조짐이 보일 때 생겨요. 예를 들면 지금 한현수 씨 같은 경우도 애한테 무슨 일이 없었으면 내가 일하는 어머니니까 집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덜 할 거예요. 그렇지만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게 또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혹시 내가 통제 못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게 이제 보통 불안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뭐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으면은 불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래 불안을 보면 불안은 어째 보면 미래에 대한 거예요. 혹시 뭐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또 내가 일어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 대부분은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거는 내가 통제 못하는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것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 자기가 의식하든 안 하든 자기 속에 있으면은 그런 게 많은 사람은 불안이 많이 일어나겠죠. 예를 들면 이 한반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이다 하는 사람은 뉴스에 뭐 북한에서 약간 좀 심한 말을 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겠죠. 뭐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지만 뭐 전쟁이 나도 상관없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또 일어난 대로 뭘 하겠다. 이런 사람은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쓰겠죠. 그렇듯이 이게 자세히 보면 이 불안이라는 거는 내가 어째 보면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데 통제하려고 하고 내 나름대로 딱 뭘 이래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는 뭐가 있는데 거기서 뭔가 안 좋은 조짐을 보이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 없으려면 이런 마음을 자꾸 훈련하면 불안이 없어집니다. 세상에는 나는 한 사람뿐이고 이 세상은 넓고 내가 차지하는 공간 점유는 상당히 적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유지하고 사는 건 천만 다행이다. 세상에는 내가 원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왜냐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도 생각이 다른데요. 내가 가는 데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날씨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내가 어떤 공간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미약하잖아요. 이런 거 같으면 뭐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어났을 때 내가 나에게 도움되게 뭘 하겠다 하고 이 내 반응 쪽에 초점을 두면은 이래 불안이 좀 약해져요. 누가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하지? 거기에 초점이 가 있으면 내가 불안해져요. 때릴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 불안이 줄어들어요. 잘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다. 그때 나는 내 형편에 맞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훈련하시면은 그냥 걱정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하다가 일이 일어나면 그에 맞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라빈 조로바라는 책 들어본 적 있습니까? 히라빈 조로바라고 지금은 고전이 됐죠. 유명한 책이에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책인데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위대하고 그 사람 묘비명에 이런 게 적혀 있대요. 나는 원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그 말이 제가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뭐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완전하게 가져서 우리가 안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내가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딱 돼 있으면은 그냥 무슨 일이 닥쳐도 별로 불안하네요. 그래 되면 미래가 별로 두렵게 안 돼요. 뭐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돈 많이 있어도 불안 안 할 텐데 하는 사람도 있겠죠. 돈 있는 재벌은 왜 불안합니까? 내가 일만 있어도 안 불안할 텐데 일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도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 그와 같은 마음이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좀 원하는 게 많아서 불안이 많아서. 원하는 게 많으면은 암만 해도 불안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렇게 불안의 원인과 또 치료법, 심리 상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박사님께서 불안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강의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또 사연을 박사님께 보내오셨어요. 그래요? 예. 그분들 가운데 몇 가지 사연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40대 주부가 보내오셨어요. 남편과 저는 1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남편을 따라다녀서 결혼한 경우입니다. 제가 더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은 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깊지 않았으나 결혼 정년기가 됐고 제가 끈질기게 구애를 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언젠가는 제 곁을 떠날 것 같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될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살면 이런 불안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 주셨거든요. 그 사연 보내신 분 힘들 거예요. 하루하루 힘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자식까지 낳고 그렇게 불안하다면 좀 현실적인 불안 아닐 것 같죠? 예. 뭔가 그분이 어디에 굉장히 집착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은 이제 잘못하면은 이래 어부증으로 넘어가기 쉽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가 좀 심하고 하루 중에 뭐 저 사연만으로는 내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남편에 대한 생각 속에 계속 있게 되면은 그만큼 자칫하면 병으로 가기 지금도 보니까 좀 치료가 필요한 정도 같아요. 치료가 필요하고 그 시간을 이래 줄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남편이 이래 출근하면서 나갈 때 믿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믿지 않으면은 불안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확실한 무슨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는 믿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타날 때 그때 이제 이래 추궁을 하든지 그때 물어봐서 반응을 보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머릿속으로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걱정하다 보면은 그건 한이 없습니다.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분한테는 이걸 좀 권하고 싶어요. 남편이 내 눈앞에 이래 탁 있으면 남편을 보되 남편의 그 마음을 보도록 해야 돼요. 내 의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남편의 마음, 지금 남편의 마음을 그대로 보고 남편이 내 눈앞에 없을 때는 남편을 머리에 담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 머리에 담기 시작하면요. 특히 이런 분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악순환됩니다. 이 우리 마음이나 이 머릿속은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생각이 자꾸 올라오게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한 번 더 의심하면 한 번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정으로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아이까지 생겼고 또 이분만큼 남편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남편이 그런 걸 잘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특별하게 남편한테서 뭐 이상한 조짐이 있다 할 때까지는 그냥 그 생각을 스톱하는 게 좋아요. 그러고 지금이라도 너무 힘들면은 신경정신과 가서 약도 쓰고 그다음 이제 쭉 이래 자신이 의심하는 거 이야기하다 보면 우린 들어보면 이래 지적을 해줘요. 지적을 해주면 그분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를 왜냐하면 자기는 어느 생각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의심했는데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부분 상식적인 이야기 하나에 내가 그걸 생각 못했다면서 확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자꾸 고민하다 보면요. 피곤하고 괴롭기만 합니다. 점점 상태는 악화되고. 그래서 뭐 병원까지 오기 힘들면 가까운 사람하고도 자꾸 대화하고 그리고 생각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 아무튼 우리 사연 주시면 박사님 말씀대로 좀 하시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연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학교 1학년 남학생 분이 사연 주셨는데
교우 관계도 좋고 부모님이랑 사이도 좋고 환경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에 집중이 안 될 만큼 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학교에 가면 가스불을 잘 끄고 왔는지 불안하고 엄마 아빠가 전화를 안 받으시면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수업 중에 집에 돌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마음속의 불안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이분은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드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우선 사연만으로 보면 아주 안정적인 가정에서 큰 애 같아요. 네. 큰 사람 같아요. 그러고 뭐 사람도 마음도 착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족에 대한 집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가족한테 이런 일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게 많아서 엄마 아버지가 전화 안 받으면 막 불안해하고 하는데 자기가 걱정한다고 그렇게 집이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러는 행동을 부모가 알면 부모가 엄청 걱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이제 가족을 걱정한다지만 자기가 가족을 걱정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도 지금 사실은 가스불이 뭐 이래 켜져 있나 뭐가 혹시 일어나면 어떻나 하는 것보다도 이런 마음이 정말 걱정해야 될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걱정의 초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기 가족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길까 이거보다는 자기가 지금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는 거 이거를 바꾸고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집 생각을 안 하도록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네. 훈련하고 그 순간에 자기 할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은 자기 할 일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학생 같으면 공부해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집에 대한 생각이 좀 줄어들고 보통은 이제 이런 분들이 보면 세상에 대한 어떤 지혜가 좀 부족해요. 세상이란 건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걱정대로 일어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지혜를 좀 자꾸 이래 넓혀 나가면 이제 일어날 만한 일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을 좀 틀어서 어떻게 불안 안 낼 수 있는 건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자꾸 이래 지혜도 닦고 생각도 스톱하고 그다음 정말 걱정해야 될 건 자기 마음이라는 거. 예, 해서 좀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사연을 그렇죠. 주셨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싶은데요. 예. 예.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사연이나 또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불안의 시작은 집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예. 불교에서는 이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죠. 근데 불교는 사실 이제 불안도 번뇌의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을 안정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건 다 번뇌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번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불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안을 본격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 불교 경전에 보면은 이래 불교 경전에는 천신이 등장해요. 천신이. 이제 천신이 이래 밤에 환하게 불을 비추면서 내려와서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이것도 그 경우예요. 수브라흐마 경에 나오는데 이 이제 천신이 내려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이미 일어난 일이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다. 내 마음에서 두려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 천신이 뭔가 모르게 굉장히 불안해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석서에는 보면은 그 천신이 이제 그 천상에서 이제 생이 다해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기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제 그런 불안을 다스리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이미 일어난 일이나 그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에 시달린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감관의 문을 잘 지키고 우리 눈, 귀, 코, 혀, 정신 있죠. 이거를 잘 지키고 그러니까 잘 지키고 그다음에 깨달음의 요소를 닦고 그러니까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그 수행 있죠.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나머지는 다 버려라 그랬어요. 나머지 다 버리면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다 버리면 돼요. 물론 좋은 의지는 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건 다 버리고 우리를 잘 지키면서 마음을 닦으면은 대부분 이래 벗어나죠. 그러니까 제가 이래 오랫동안 이래 이제 불교 수행도 하고 경전도 보면서 느낀 거는 본질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집착할 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꾸 버리다 보면 거기서 뭔가 행복하고 진정한 행복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버려야 될 거 계속 버려서 더 버릴 게 없는 경지가 열반의 경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쉬울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려운 게 이 집착을 버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뭐 하여튼 내 속에서 나한테 도움 안 되는 게 있으면 자꾸 버리는 훈련하세요. 예를 들면 누구 기분 나쁘면 그거 버리도록 하세요. 또 내 거 아닌 거 욕심 나면 또 버리고. 예.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집착하는 걸 버릴 수 있을까요? 일단 버려야 됩니다. 뭐 생각해가지고 버리는 건 곤란하고 네. 자꾸 버려야 됩니다. 예. 예. 또 불안에 대한 그런 프로이트의 이론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 심리학은 서양에서 먼저 발달했거든요. 특히 이제 프로이드라는 그 위대한 그 사람이 나타나서 정신 분석을 만들었어요. 창시했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가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건 뭐 조금 복잡해요. 한데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면은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불안을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적인 불안이에요. 이 현실적인 불안은 예를 들면 우리가 밀림으로 들어간다면 불안이 팍 생기겠죠. 이런 게 현실적인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심해지면 곤란해요. 못하죠, 아무것도. 얼어붙어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불안은 누구나 느끼지만 그 정도가 적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얼어붙어서 예를 들면 강도가 나타났다면 불안하겠죠.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너무 불안하면 발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인 불안이긴 한데 너무 지나치면 곤란해요. 그다음 두 번째 불안은 뭐냐면 기대 불안이라 해서 이걸 뭘 이래 내가 다리 위를 이제 우리가 설악산에 가면 이런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 걸린 다리가 있으면 꼭 생각할 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요. 저거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보통 사람은 그냥 믿고 건너가잖아요. 또 안전할 거라고 생각. 근데 이런 불안이 또 하나 있어요. 이까지는 좀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이것도 너무 지나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좀 불건강하죠. 세 번째 불안이 이제 이 노이로제적인 불안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기분 좋은 일이 있는데 기분 좋으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안해지는 거예요. 요런 불안은 이제 노이로제적인 불안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는 이런 이 설명 안 되는 불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성적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 속에 정상적으로 발산되고 이 해소돼야 될 성적인 게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되면 그런 것들이 이런 틈을 타고 올라온다 이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해소하려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불안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프로이드 당시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이드 같이 위대한 사람이 자기 현실은 안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뭘 이론을 세웠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이 좀 그런 게 있었던지 어쨌든 프로이드는 우리가 듣기에는 좀 쉽게 용납은 안 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불안 설명인데 그걸 조금 더 확장하면 하여튼 우리 속에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어떤 욕망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불안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프로이드는 좀 이렇게 넓게 해석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정신분석에는 좀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네. 프로이드의 이론을 듣고 나니까 불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닥이 잡히는 듯도 합니다. 예. 어쨌든 마음이 불편하면 불안이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부처님은 그 불안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갖고 계셨을까 궁금해지는데 예. 그 전에 부처님도 불안 같은 걸 느끼셨나요? 느꼈죠. 왜냐하면 부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 마치마 니까야라는 초기 경전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두려움과 공포의 경이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심리학에서 좀 이래 받아들일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책이 될 거다. 아까 이제 프로이드 해석은 좀 확대하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만 그 뭐 성적인 게 꼭 이렇게 했다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누구에게나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실천하면 그만큼 우리가 불안하지도 않지만 인생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이제 그 경을 좀 소개하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이 되기 전에 깨닫기 전에는 보살이라 그래요. 보살. 그래서 초기 니까야 경전에서는 보살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 바로 부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이 드신 여자분들 보살님이라 그러잖아요. 초기 경전에서는 보디사타, 그게 이제 빨리어인데 보살은 딱 부처님만 딱 말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 용어를 쓰지 않아요. 이제 보살이었을 때 그때 이제
아직 보살이었을 때가 아니죠. 이제 부처님이 되고 어떤 바라문이 찾아와요. 그 당시에 이제 바라문 계급에 바라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찾아와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누손이라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숲속은 상당히 숲속이 깊고 안전하지 못했어요. 막 맹수도 있고 동물도 있고 도둑들이 막 진을 치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누손이가 숲속에서 혼자 있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수행을 한다는 것도 참 두려운 일입니다. 숲속에서 삼매를 얻지 않으면, 삼매라는 건 마음이 딱 하나로 집중된 상태예요. 그 삼매를 얻지 않으면 숲속이 이래 삼킬 것 같습니다. 앗아갈 것 같습니다.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해요. 견해를. 자누손이라는 바라문이 자기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숲속에서 그냥 있는 것도 힘들고 숲속에서 수행하는 것도 힘들고 숲속에서 마음이 딱 통일되는 삼매를 얻지 않으면 숲속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아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보살이었을 때 그래 생각했다. 나도 숲속에서 혼자 있는 거는 참 두렵고 또 숲속에서 수행하는 것도 두렵고 삼매를 얻지 못하면 숲속이 나를 삼킬 거 앗아갈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생각을 했다. 다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청정하지 못한 그 신체적인 행위, 그건 뭐냐면 뭐 남을 해치거나 남을 훔치거나 뭐 이런 삿된 마음이거든요. 이 청정하지 못한 어떤 신체적인 행위를 내가 가지고 숲속에 있으면은 내가 두려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이 청정하지 못한 신체적인 행위를 다 없애고 숲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청정하지 못한 신체적인 행위는 싹 없애고 숲속에 들어간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청정하지 못한 신체의 행위 말고도 쭉 이제 15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총 16가지를 이야기해요. 많으니까 하나씩 한번 적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 첫 번째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청정하지 못한 신체적 행위. 요게 청정하지 못한 신체적 행위가 있으면 이것이 나를 두려움과 공포, 불안에 떨게 한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이 청정하지 못한 언어적 행위예요. 언어적 행위. 언어적 행위란 뭐냐면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숲속에 들어가면 두려움과 공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자기 분석을 한 거예요. 네. 어떤 것이 숲속에서 불안을 일으킬까? 물론 숲속에서는 불안을 일으키기 쉽겠죠. 우리 이런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청정하지 못한 정신적인 행위란 말을 붙이기는 어렵지만 정신적인 어떤 일어나는 거예요. 하여튼. 이는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욕심이라든지 화라든지 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를 잘 하시네요. 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청정하지 못한 생계예요. 이 생계는 뭐냐면 직업이에요, 직업. 우리가 돈을 벌어서 살잖아요. 이 청정하지 못하게 먹고 살면은 예를 들면은 뭐, 그 총 같은 거 무기를 밀거래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이런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거 다 없애야 될 목록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욕심, 탐욕 있죠. 탐욕과 감각적인 욕망이에요. 이 탐욕, 우리 속에 어떤 욕심내고 감각적인 뭐 눈으로 뭘 추구하고 감각적인 욕망이에요. 여섯 번째는 해태와 혼침이라서 몽롱한 거 있죠.
해태와 혼침이라서 깨어있지 못하고 몽롱한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도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몽롱한 상태도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켜요. 7번째는 뭐냐면 덜뜸 있죠. 덜떠는 거, 마음이 덜떠는 거. 뭔가 우리가 뭐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앞두고 막 덜떠는 거 있죠. 이것도 이제 사악한 또는 뭐 악한 마음하고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마음을 가지거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하겠죠. 그죠? 남을 해롭게 하는 안 좋게 하는 생각이 있으면 자기한테 손해입니다. 여러분은 자기한테 손해되는 건 자꾸 버리세요. 네. 여러분들은 화내면은 상대방한테 가는 줄 알죠? 네. 가는 건 조금밖에 안 가요. 안 가거나 자기한테 다 영향을 미쳐요. 그다음에 그 다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의심. 자기한테 도움되고 자기한테 이익되는데도 의심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 이것도 안 좋습니다. 믿을 건 믿어야 돼요. 자기 자랑하고 이러는 건 어떤가요? 칭찬하는 거요? 예, 맞습니다. 자기는 칭찬하고 자신은 칭찬하고 남은 멸시하는 거 있죠. 한현수 씨가 답을 봐야 하는데 자신은 칭찬해요. 자신은 칭찬하고 남은 멸시해요. 남은 멸시를 해요. 자기한테는 관대해요. 남한테는 아주 박해요. 그 다음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이익이 있죠. 이익이나 남한테 존경받거나 또 명예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추구하는 거. 이것도 우리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자연히 열심히 해서 정당하게 들어오는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또 자연히 남한테 도움되고 훌륭하면 존경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자기 속에 그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는 이 겁이 많은 거 있죠. 겁이 많은 거. 겁이 많으면 뭐 당연히 두렵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열심히 노력 안 하는 거. 열심히 노력 안 하고 게으른 거 있죠. 게으른 거. 마음 챙기고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요. 현재 딱 집중하고 잘 알아차리는 거 있죠. 네, 그것이 또 없으면은 불안과 공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은 이 마음이 딱 집중되어 있지 않고 산만한 거예요. 집중되지 않고 되어 있지 않고 산만한 거예요. 자, 끝으로 지혜가 없이 좀 바보스러운. 네. 바보 같은. 예. 요런 16가지가 부처님께서 자신을 이래 관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자기 분석을 하신 거예요. 자기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16가지를 다 제거를 하시고 들어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머무르신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만들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특히 숲속 같은 데서는 가만히 잘못 있으면 뭐가 새소리가 탁 나면 무슨 짐승이 나타난 것 같겠죠. 네. 나뭇잎이 떨어져도 뭐 이상한 것 같겠죠. 네. 그러니까 저런 게 있으면은 저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저런 게 있으면 우리 마음이 안정되질 못해요. 안정되지 못하고 바깥에서 오는 어떤 자극이나 어떤 소리나 신호가 왜곡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요. 저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저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 우리 마음 자체에서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그 현상을 유심히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안, 공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걸 이제 불교에서는 불선법이라 그러거든요. 불선법이 있으면 그 불선법이 장난을 쳐요. 네, 장난을 쳐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가 있게 해요. 예, 그래서 뭐 우리 정신과적인 이제 전문 용어로는 투사를 일으켜요. 투사. 이런 것들이 세상을 왜곡되게 보게끔 이래 투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화를 하면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뭐 숲속이란 거는 그냥 뭐 맹수가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편안한 곳일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숲속에서 이래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숲속에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고 거경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제 해탈로 마지막 목적을 이루는 것까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숲속에 앉아서 이제 더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불러일으키는 곳에 내가 가겠다. 예를 들면 한밤중에 나뭇잎이 떨어져서 뭐가 소리가 들려서 약간 불안하다 하면 이제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그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걷고 있다가 이제 걷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가 왔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걸으신 거예요. 만약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왔다면 앉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두려움을 다 극복하신 거예요.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선정을 얻으시고 선정을 얻고 난 뒤에 그 숙명통을 얻어요. 그러니까 선정에 어떤 집중된 상태에서 과거 생을 쭉 보신 거죠. 그걸 숙명통이라 그러거든요. 그다음 그 숙명통을 얻고 그다음 그 천안통이라서 사람이 죽으면 업에 따라 어떻게 태어나나를 쭉 본 거예요. 그 천안통을 얻고 그다음 그 번뇌를 다 없애는 누진통을 얻고 해탈하세요. 그래서 그런 보살 때 이제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해탈까지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도 이렇게 마음을 좀 불안하고 어지럽히는 괴롭게 하는 이걸 없애시고 그게 좀 기반을 잘 다지시면 어떤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그때 철저하게 한번 없애는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다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불안의 원인과 극복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처님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온 또 그렇죠. 해결법이니까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실천하는 과정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저희 인격 성숙에도 도움이 될 것도 같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주제로 강의 들을까요? 요즘은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잖아요. 네. 이제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네. 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같이 어울려서 잘 살 수 있나, 남하고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릴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한 건데 공감, 네. 남의 마음을 잘 읽는 그것이 공감이거든요. 공감에 대해서 좀 네. 어제 박사님 정말 이렇게 저희한테 닥친 급한 문제만 이렇게 콕콕 찝어서 강의를 해주시는지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집착도 불안도 없는 편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